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고을로 가는 길목이 어느새 봄바람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개 짖는 소리와 함께 한 낯선 사내가 나타났지요. 차림새를 보아하니 천한 신분도 아닌 것 같은데 바보처럼 멍한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낯선 사내가 매우 불쾌하였지요. 배고프다. 배고파. 분명히 몸은 듬직한 것 같은데 어깨는 기운이 없어 처져 있고 두 눈은 허공만을 헤매며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발을 질질 끄는 것이었습니다. 허름한 도포는 먼지에 절었고 머리도 덥수룩하였지요. 지나가는 아낙네들이 손가락질을 하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낯선 사내 입가에 서서히 웃음이 번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낙네들은 순간 사내가 괴물로 보여서 주랭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나무를 다듬던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아이들이 사내의 흉내를 내며 놀리는 것이었습니다. 몸은 산처럼 듬직한 사내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발길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동네에서 힘 좀 꽤나 쓰는 사내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거 뭐 하는 놈이야? 보아하니 그냥 거지는 아닌 것 같은데. 사내들은 차림새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찢어진 두루마기가 묶여 있었지요. 아무래도 천한 신분의 남자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놈 이거 몰락한 양반댁 자식놈이 아니야? 이놈아, 뭐라고 말 좀 해봐라. 하지만 사내가 하는 말은 계속 똑같았습니다. 배고프다. 배고파. 이놈이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아무래도 우리가 손을 좀 써야 되겠구먼. 사내들이 동그랗게 둘러싸서 남자를 두들겨 패는 것이었습니다. 엽전 하나라도 나올까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지요. 에이, 재수온 붙었구먼. 돈이 있었으면 이미 다른 놈들이 털어갔겠지. 사내들은 침을 뱉으며 사라졌습니다. 낯선 남자는 그렇게 얻어맞고도 툴툴 털고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슬렁어슬렁 다니더니 주막 앞에 멈춰섰습니다. 진달래 나무가 있고 그늘막 하나 들이운 초라한 주막이었습니다. 하지만 낮은 처마 밑의 풍경은 묘하게 청아했지요. 그 안에서는 구수한 된장 냄새와 파전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들도 멈출 정도로 음식 냄새가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주모의 이름은 옥향이. 손님이 많아 동네 사람들이 만복이라고 불러주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놀이개를 가지고 놀던 시절이 좋다고 하여 옥향이라고 불렀답니다. 눈매는 아주 선하지만 깊은 밤처럼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말끝은 부드러워서 온순하지만 그 안에는 긴 세월이 겹겹이 쌓인 것처럼 관록도 보였답니다. 옥향이는 이 동네에서 소문이 난 주모였습니다. 혼자서 막걸리도 잘 빚고 장을 보러 다니며 상인들과 친척처럼 지내는 장사치였지요. 옥향이가 이 주막을 지킨 지가 벌써 5년이 넘었답니다. 주모가 한참 걸레를 빨아서 남은 물을 뿌리던 중이었습니다. 배고프다. 배고파. 그러다 그만 낯선 산의 얼굴에다 뿌린 것이었지요. 에구머니나. 이거 송구해서 어째요? 하지만 낯선 산에는 걸레를 빤 물이 시원했는지 해벌레하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주모는 놀라서 낯선 사내를 유심히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괜찮으시오? 그러자 막걸리를 마시던 동네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주모. 그 바보 녀석은 신경 쓰지 마시오. 낯선 사내를 두들겨 팼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이야기를 못 들은 모양이네. 저 바보 녀석이 이 고을에 온 지 벌써 열흘이 지났소. 물어봐도 통 대답은 하지 않고 배고프다고만 하니원. 그러자 주모는 오히려 손님을 향해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불쌍한 사람을 먹여줄 생각을 해야지. 바보라고 그렇게 놀리기만 하면 어째요? 아니, 우리야. 어디서 온 녀석인지 몰랐으니까 그랬지. 그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열흘이나 지났으면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사람들이 어찌 저렇게 인정머리가 없을까? 그렇게 주모는 낯선 사내를 주막으로 데려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남은 백숙이 있으니까.
주모는 바쁜 와중에도 낯선 사내 앞에 백숙과 막걸리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내를 두들겨 팼던 손님은 잔뜩 삐친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저런 바보 녀석에게 먹일 백숙이 있으면 우리한테나 줄 것이지. 낯선 사내는 백숙을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치웠습니다. 음식을 나르던 주모는 깜짝 놀랐지요. 에구머니나 벌써 다 먹었어요? 하긴 열흘이나 굶었으니 오죽할까. 조금만 더 기다려요. 주모는 남은 밥과 나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낯선 사내는 가져오는 즉시 다 먹어치워 버렸지요. 그리고 막걸리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셨답니다. 그렇게 손님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주막이 조금 한가해졌습니다. 조금 여유가 생긴 주모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냈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디어 낯선 사내가 고맙다는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주모는 환하게 웃더니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손님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먹을 것을 주니까 고맙다고 하잖아요. 그러자 사내를 두들겨 팬 남자들이 헛기침을 하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비렁뱅이라도 사람은 사람이지. 누구나 다 사연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주모가 큰 소리를 치자 낯선 사내가 희죽 웃는 것이었습니다. 주모도 그런 사내를 보더니 보람이 있는 듯 활짝 웃는 것이었지요. 내가 오늘 인심 쓴다. 굽고 남은 파전 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그러자 사내가 처음으로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주모도 괜히 누군가의 힘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지요. 무심코 던진 말이었으나 사내는 감격에 목이 맨 것처럼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해가 떨어지자 주모는 서서히 걱정이 됐습니다. 어디 갈 데는 있어요? 사내는 갑자기 침울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입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주모는 마음 같아서는 사내를 드리고 싶었지만 내키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동네 남자들이 치근덕거리고 있었는데 이 사내를 드리면 이상한 소문이 날 것이 뻔하였지요. 미안한데 우리 주막에서는 잘 수가 없어요. 그러자 사내의 얼굴이 허망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주모는 그런 사내가 너무 가여운 것이었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주모는 그렇게 주막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우리 주막에서 지낼 수는 없지만 먹을 것은 줄 수 있으니까 밥 때 되면 오세요. 주모는 그렇게 말하고 주막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내는 그런 주모가 고마운 듯 다시 웃음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남자는 밥때만 되면 주막을 찾았습니다. 잠은 어디서 자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주모는 그런 남자가 안 됐으면서도 끼니는 해결할 수 있어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모가 한참 음식을 나르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오는데 난리도 아니야. 사내들이 모여서 어찌 그리 사람을 패고 있는지. 주모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르던 음식을 부엌에 놓고 잽싸게 밖으로 뛰어나갔지요. 손님들은 주모가 일하던 중에 저렇게 급하게 나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답니다. 역시 예상대로 그 낯선 사내가 두들겨 맞고 있었습니다. 때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그 손님이었지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니, 주모가 여기 무슨 일로 온 것이오? 장사 중에 여기까지 왔단 말이오.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째서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때리냔 말이에요. 주모가 왜 이리 신경을 쓴단 말이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자꾸 이러면 관가에 고발할 거예요. 나라에서 이런 바보 녀석을 신경이나 쓰겠소. 그때였습니다. 옆에 있던 사내가 돌멩이를 주워서 주모에게 던지려는 것이었습니다. 두들겨 맞던 남자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몸으로 막은 것이었지요.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한동안 정적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주모도 놀라서 고개를 돌리고 말았지요. 사내들은 잠시 아무 말도 못하다가 헛기침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오줌이라도 지린 것처럼 총총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들겨 맞던 남자의 얼굴이 워낙 무섭게 보였으니까요. 겨우 상황을 알아챈 주모는 남자의 얼굴을 매만졌습니다. 얼굴에 돌멩이가 맞아서 피가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미련해서 어째요? 주모는 당장 남자를 데리고 주막으로 왔습니다.
바보로 알려진 남자를 데리고 오니 손님들은 의아했지요. 주모는 상처를 닦아주고 삼배 조각으로 감쌌습니다. 그렇게 몸을 함부로 쓰면 되겠어요? 하지만 남자는 대답은 하지 않고 배시시하고 웃는 것이 아니겠어요. 주모는 또 한 번 남자의 거처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거지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것일까요? 주모는 일단 남자가 다쳤다는 핑계로 주막 밖에 있는 창고에 재웠습니다. 손님들이 뭐라고 하면 거지가 갈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며 둘러댔지요. 그럴 때마다 주모는 남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모가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방에서 자고 있었지요. 근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곧 그것이 발자국 소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것이었지요. 문이 벌컥 열리더니 복면을 한 사내들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주모가 뭐라고 말할 사이도 없이 보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주모는 이것이 말로만 듣던 보쌈이 아닌가 하고 놀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이 나오려는데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막 밖에 창고에서 자고 있던 남자였지요. 남자는 근엄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습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사내들이 순식간에 남자의 주먹에 쓰러진 것이었지요. 볼을 어깨에 맨 사내는 무서워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주랭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보에서 나온 주모는 어리둥절하였습니다. 대여섯 명의 사내들이 쓰러져 있고 한가운데의 창고에서 자던 그 남자가 서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주모는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이참에 주막을 지키는 머슴을 들이기로 한 것이었지요. 안 그래도 혼자서 일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잘 됐네 그려. 주모는 이제 남자를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당히 손님들에게 머슴이라고 소개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름을 짓지 않았네요. 따스한 봄날인 4월에 찾아왔으니 만이라고 하고 12일에 머슴으로 들였으니 복이라고 불러야겠구먼. 그래서 만복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만복이는 활짝 웃었습니다. 드디어 주모와 함께 지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럼 이제 만복이가 드디어 입을 연 것이었습니다. 주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주모의 머슴이 된 것입니까? 주모는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요. 이제 내 머슴이니까 더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이제 잠도 주막 안에서 잘 수 있어요. 만복이는 그날부터 열심히 주막 일을 도왔습니다. 힘이 어찌나 장사인지 통나무도 번쩍번쩍 드는 것이었지요. 그 무거운 소고기를 들고 올 때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막 앞을 막고 있던 바위도 거뜬히 들어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만복이의 힘은 넘쳤습니다. 물을 길어 오라고 하면 두레박을 통째로 들어오기도 하였지요. 주모는 그런 만복이를 못 말리겠다고 한숨을 쉬면서도 웃음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또 하나 벌어졌답니다. 주막에 손님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중에는 만복이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만복이가 어설프게 장작을 팰 때마다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내들은 바보처럼 다니던 만복이를 보면서 지난 일을 반성하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어정쩡한 남자가 주막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 자신들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이었지요. 만복이는 바보처럼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주모는 밤마다 장부 정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만복이는 그 와중에도 열심히 장작을 미리 패는 것이었지요. 주모는 이제 만복이를 동업자로 여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주막 안에서 자도록 해요. 만복이는 그동안 창고 안에서 잤지요. 아무래도 주막 안에서 자면 이상한 소문이 날 게 뻔했으니까요. 주모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지만 이제 만복이 덕분에 장사도 잘 되니 더는 창고에서 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어찌 주막에서 잘 수 있겠습니까? 이제 괜찮아요. 손님들도 모두 만복이를 여기 주막 사람으로 인정한다니까요. 정말 손님들도 저를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주모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럼요. 제가 자는 방 옆에 작은 방이 있어요. 별채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지만
창고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그리하여 만복이는 그날부터 방에서 잘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주모는 여전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곧 있으면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이었지요. 작은 방은 부엌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궁이의 열기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모두 자고 있을 새벽에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면을 한 사내들이 또 한 번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주모가 은장도를 꺼내고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채씨댁 아들은 내 말 똑똑히 들으시오. 채씨댁 아들이라니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복면을 한 사내들 중에 한 사람이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신경질적으로 복면을 벗어버리는 것이었지요. 알고 보니 만보기를 두들겨 팼던 바로 그 사내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었구먼. 그런데 어찌 모른 척하고 지나갔단 말인가? 그야 채씨 어르신과의 인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세상을 이미 떠나신 우리 아버지와 채씨 어르신은 막역한 친구 사이라고 들었소. 그래서 지금까지 그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참았단 말이오. 이거 아주 독한 년이구먼. 그럼 내가 또 올 줄 알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어차피 부딪힐 일인데 겁날 게 있겠소. 이 주막을 내가 어떻게 읽었는데. 그대로 돌아가서 다시는 이 고을에 발도 붙이지 마시오. 안 그럼 황가 할아버지하고 윤가 어르신이 다 관가에 일러 바칠 테니. 주모는 이미 보쌈을 당할 것을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내일 아침에 주막이 열리지 않으면 주모와 가까운 이웃들이 모두 관가에 고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바로 채시댁 아들이었지요. 어쩔 것이오? 이래도 날 보쌈할 것이오. 그러자 복면을 한 사내들은 투덜대며 하나둘씩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뒤늦게 눈치채고 나온 만보기가 서 있었습니다. 만보기는 또 한 번 크게 싸움이 일어날 줄 알았지만 사내들은 조용히 떠난 것이었지요. 주모는 그제야 은장도를 떨구고 벌벌 떠는 것이었습니다. 만보기는 달려가 주모를 끌어안았지요. 주모는 펑펑 울었답니다. 그날 밤에 만보기는 주모 옆에 누웠습니다. 머스민 제가 이렇게 주모 옆에 누워도 되는 것입니까? 또 그 사내들이 쳐들어오면 어째요? 그럼 우리 만보기가 막아줘야지. 머슴은 배시시하고 웃었습니다. 주모도 덩달아 웃음이 나왔지요. 아직도 만보기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만보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주모는 만보기를 지그시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너무 심려치 말아요. 만보기가 어떤 남자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기억이 안 돌아오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만보기는 의아하여 고개를 돌려 주모를 쳐다보았습니다. 사실 나는 우리 만보기가 부러워요. 저도 기억을 잃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 안 했죠. 저는 20살도 안 돼서 시집을 갔어요. 부모님은 이름 있는 양반 집안이었지만 몹시 가난했지요. 그러다 예조판서 출신의 고대감께서 혼담을 넣으셨답니다. 저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부담스러웠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잘하는 일인가 보다 하고 시집을 갔지요. 그런데 시집을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고대감께서 시름시름 앓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너무 어린 나이라서 다들 제 책임으로 돌렸던 것 같아요. 시부모도 그렇고 집안 식솔들이 모두 제가 신랑 죽인 원흉이라고 하였지요.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가서 매일 밤에 펑펑 울었는데 양반놈들은 역시 남의 탓으로 돌리는 족속들인가 봐요. 주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지요. 처음으로 마음속에 있는 말을 꺼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고대감 집에서 쫓겨났어요. 부모님은 땅을 하나 받았는데 재산까지 다 몰수당했지요. 그래도 그렇지. 쫓겨난 저를 받아주시기는커녕 원망하고 외면했답니다. 그러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먼 지방에서 계셨던 할머니가 주막을 하나 물려주셨어요. 그 주막이 바로 여기예요. 근데 그거 알아요? 그때는 고대감과 부모님 때문에 제가 불행했다고 믿었는데 돌이켜보면 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저희 탓이에요. 제가 열심히 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 주막을 일궈내려고 열심히 했어요.
결국 주모는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만복이는 주모의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고마워요. 이런 이야기 누구한테 꼭 하고 싶었는데 우리 만복이한테 할 줄 몰랐네. 그날 이후로 주모와 만복이는 더욱더 친해졌습니다. 이제 허물없이 지낸 것이었지요. 만복아, 오늘은 나무 좀 많이 해야 돼. 오늘 일이 더 많을 거야. 알겠습니다, 주모. 만복이는 즐거운 마음으로 숲으로 갔습니다. 늘 하던 것처럼 지게에 나무를 지고 돌아오고 있었지요. 그런데 오는 길에 발을 헛디뎌서 굴러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큰 바위가 만복이 가슴을 세게 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만복이는 큰 충격을 받았는지 머리를 잡고 괴로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막에 겨우 들어온 것이었지요. 깜짝 놀란 주모는 얼른 만복이를 방으로 들였습니다. 만복아, 왜 그래? 만복이가 기억이 돌아오는 것일까요? 주모는 부엌으로 뛰어가더니 시오라는 여러 의 살리풀을 찾았습니다. 한 줌을 탕약에 넣어 끓이는 것이었지요. 손님들도 만복이가 걱정이 돼서 방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만복아, 이거 어서 마셔. 시오는 감기울결을 해소하고 해열 효과도 있었습니다. 주모가 5년 동안 주막을 지킬 때 가끔 쓰던 민간 요법이었지요. 만복이는 시오의 탕약을 마시더니 점점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그날 밤에 만복이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많던 손님들은 다 빠져나가고 주막은 한산해졌지요. 만복아, 이제 괜찮아? 주모 덕분에 정말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먹인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주막을 일구면서 가끔 먹던 거야. 감정이 억눌리고 우라가 치밀었을 때 마시면 괜찮아. 정신이 허하고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마시면 아주 좋아지거든. 그것을 만복이한테 쓸 줄 몰랐네. 주모 덕분에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복이도 나한테 말을 놔도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래도 내가 머슴인데 어찌 말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저를 이렇게 먹여주고 재워주시는데. 그러자 주모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만복이는 내 머슴이 아니야. 나와 같이 일하는 동업자이자 벗이야. 아직도 몰랐어? 한솥밥 먹는 사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한솥밥 먹는 사이야. 그렇게 만복이는 조금씩 주모에게 말을 놓았답니다. 주모는 그럴 때마다 진짜 벗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았지요. 만복아, 시장에 가서 소고기 좀 들여와. 상인 할아버지가 특별히 더 얹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소고기를 갑자기 왜? 바쁘니까 빨리 갔다 와. 만복이는 의아했지요. 상인 할아버지가 소고기를 더 얹어주는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만복이는 소고기를 가지고 주막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면을 한 사내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너 이놈? 아주 잘 걸렸다. 니놈들은 우리 주모 보쌈하려고 했던 놈들 아니냐? 이놈 봐라. 주모하고 같이 살더니 이제 말수도 늘었네. 우리 처음 볼 때만 해도 배고프다는 말밖에 모르던 놈이. 그래, 너의 그 찰난 기억은 돌아온 것이냐? 용건이나 말해라. 어떻게 너 같은 바보 녀석이 주모하고 같이 산단 말이냐? 어떻게 너처럼 바보 같은 녀석이 고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야. 만복이는 어이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거 부러워서 나 붙잡고 한이라도 풀어보려고? 못난 사내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만복이를 바보라고 놀리는 남자는 주모에게 흑심을 품고 있었지요. 주모가 늘 받아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지 차림의 바보와 같이 살고 있다니 얼마나 속이 쓰렸을까요? 나는 도저히 너를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 어서 이 고을에서 떠나거라. 좋은 말로 할 때 사내들은 몽둥이를 들고 만복이에게 덤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밧줄을 던지며 만복이의 팔을 묶어 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만복이에게 당한 일을 염두에 둔 것이었지요. 만복이는 이리저리 피하며 사내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다 밧줄 하나가 팔목에 걸렸습니다. 팔 하나를 못 쓰자 다른 밧줄도 날아들었지요. 그렇게 양팔을 못 쓰게 되자 바로 머리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만복이는 충격을 받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주모는 바쁜 와중에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얘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손님들이 거의 빠져나가고 조금 한가해지자 주모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만복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주모는 얼른 주막을 나와 만복이를 찾았습니다. 만복아. 만복아. 상인 할아버지에게 소고기는 샀다고 하는데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 걱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떨어질 때까지 찾았지만 만복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와도 만복이는 없었습니다. 주모의 눈에는 어느새 닭똥 같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만복아, 대체 어디로 간 거야? 너 먹이려고 미역국도 준비했단 말이야. 오늘이 네가 날 찾아온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야. 너의 생일을 모르니 어쩔 수 없었지.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상인 할아버지가 소고기를 더 얹으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미역국을 끓이려고 한 것이었지요. 대체 만복이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만복이가 깨어난 곳은 양반댁의 고급스러운 방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란 말인가? 아이고 도련님. 깨어나셨습니까? 만복이의 인기척을 느끼고 들어온 사람은 여종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당신은 누구시오? 도련님. 저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저 순이옵니다. 지나가던 식솔들이 쓰러진 도련님을 보고 데려온 것이옵니다. 순이라고 하였소. 도련님이 저에게 늘 순하고 착하다고 하였지 않습니까? 정녕 기억을 못 하시는 겁니까? 얼른 대감마님부터 보러 가야겠습니다. 만복이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사람은 병조판서 곽대감이었습니다. 아이고 수호야. 그동안 대체 어디에 있었단 말이냐? 만복이의 이름은 수호였지요. 병조판서 곽대감의 아들이자 함경도 일대를 지키던 장군이었지요. 갑자기 쳐들어온 오랑캐들과 전투 중에 머리를 다쳐 기억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만복이는 안정을 찾으면서 기억도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병판의 아들이었으며 수많은 병사를 거느린 장군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지요. 수호야, 이제 기억이 나느냐? 예,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다행이로구나. 근데 그동안 대체 어디 있었던 것이냐? 전투 중에 사라졌다고 하여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모른다. 돌아가신 너의 어머니께 매일 빌고 또 빌었느니라. 제발 우리 수호를 돌려달라고 말이야. 정말 송구합니다, 아버지. 근데 저 역시 그동안 어디 있었는지 도통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구나. 네가 사라진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1년 동안 이렇게 몸 상하지 않고 지냈다면 어디서 먹고 자고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더냐. 그러게 말입니다. 어렴풋이 누군가와 산 것 같기는 한데 도통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을 하려고 하면 자꾸 머리가 아파서요.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이렇게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이란 말이냐. 그보다도 예조판서 대감께서 혼담을 넣었던 일은 기억이 나느냐.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하아 씨는 잘 지내고 계신지요? 연하에게 잘해줘야 한다. 그 아이도 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다른 곳에 혼담을 넣어도 할 말이 없을 터인데 오직 너만을 기다린다고 하였다. 수호는 주모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연하 생각에 웃음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배시시하고 웃음이 나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또 머리가 아픈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이 어색한 웃음은 뭐란 말인가? 분명히 누군가한테 이렇게 웃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수호는 연하를 만났습니다. 도련님,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니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낭자도 고생이 많았소. 나 때문에 안 해도 될 고생을 했구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오로지 도련님만 건강히 돌아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련님, 그동안 어디 머물렀는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저 역시 그것이 이상합니다. 1년 동안 대체 어디에서 먹고 살았는지 생각하려고 하면 자꾸 머리만 아프니 말이오. 그랬군요. 혹시라도 도련님을 보살펴준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꼭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호는 이제 어엿한 양반집 아들처럼 보였지요. 연하와 함께 모처럼 냇가 근처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식솔들이 따라오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앞에서 왈패와 상인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자리세를 가지고 몸싸움을 하고 있었지요. 연하는 놀라서 뒤로 물러났고 수호가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왈패 손에 있던 단검이 날아들었습니다. 수호가 잽싸게 막아서면서 어깨를 스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수호가 갑자기 머리를 잡고 괴로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 쉬는 것도 힘들어 보였지요. 연하도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의원을 부르는 것밖에 없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따라오던 여종순이가 다급하게 탕약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탕약을 먹은 수호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지요.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순이야, 그 탕약은 무엇이더냐? 제가 가끔 가슴이 답답하고 우라통이 치밀 때 마시는 시오를 넣은 탕약입니다. 아씨처럼 한 달에 한 번 아플 때 먹으면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때 수호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새 흐르는 눈물이 땅바닥을 적시는 것이었지요. 도련님, 왜 그러십니까? 이제야 기억이 나는구려. 나를 돌봐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곽대감은 여종순이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여종이라고 무시한 일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것이었지요. 순이야, 정말 고맙구나. 네가 내 아들을 살렸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힘들었느냐? 시오를 넣은 탕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속이 많이 상했더냐? 아닙니다, 대감마님. 제가 다 부족해서 혼이 났던 것이니 괴념치 마십시오. 곽대감은 새삼 순이의 순하고 착한 마음씨에 감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이 덕분에 아들을 돌봐준 사람도 누구였는지 알게 됐지요. 참 다행입니다, 도련님. 순이 덕분에 생명의 은인을 찾게 됐군요. 낭자에게 정말 할 말이 없소. 그동안 날 기다려준 은혜를 이렇게 보답해야 하다니. 아닙니다, 도련님. 저는 늘 도련님이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서 그 주모를 찾아가십시오. 도련님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주모는 찾았던 활기를 잃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넋을 빼놓고 일하는 것 같아서 손님들도 걱정이 많았지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만보기에게 끓여줄 미역국이 생각이 났지요. 그렇게 또 무심한 하늘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막 앞에 늠름한 선비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주모, 그렇게 울고 있으면 되겠소? 나한테 미역국 끓여줘야지요. 주모는 믿을 수가 없었지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만복이. 그렇소. 나요, 만복이. 어떻게 된 일인지 미역국부터 먹으면서 모두 얘기하겠소. 주모는 펑펑 눈물을 흘리며 수호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 주모처럼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킬 것입니다. 절절한 사랑이 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세야담 4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백세야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세요. 애정이 담긴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